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2023년 3월 11일 토요 경마 쓰나미 오늘 서울 제주 정통 경문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3월 2주차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일 부산 경마도 그랬고요. 2주차 경마라서 그런지 마방에서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출마두수들이 꽉꽉 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중심들이 다 있다. 특히 서울 경마가 그러네요. 부러질 수 없는 중심들, 확고한 믿음까지 있는데 편성까지 제대로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복승이나 삼상승을 몰라도 복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큰 배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요. 또 이런 편성에 제가 강하고요. 또 옥석을 가려내는 편성, 인기마 한두 마리 내용으로 걷어내고 그런 경마를 제가 추구하기 때문에 정통 경마라 그랬죠. 그런 경주들이 의외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승정지 송재철이가 이번 주에 안 나와요. 3월 11일이죠. 하루네요. 하루. 3월 11일이면은 하루죠. 하루. 토요일 날 안 나오고. 임기원이도 금주 토요일 양일간 이번 주까지 정지고요. 다비드 기수 토요일 하루 안 나오고요. 김하연이도 이번 주에 나오진 않습니다. 최범현 기수가 이제 이번 주까지 기승정지가 풀립니다. 2주 기승정지였는데 하여튼 문세영의 독주가 예상됩니다. 문세영 기수의 독주가 예상된다. 자, 오늘 서울경마, 토요경마 승부처 고지하겠습니다. 2468 4개의 경주 준비했습니다. 2468 승부예요. 2경주, 4경주 전반부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승부 6경주, 8경주가 후반부 메인이고요. 제주경마는 1경주, 7경주, 1경주, 7경주가 메인입니다. 제주경마 요즘 좋죠. 지난주도 제주경마로 양일간 아주 굉장히 좋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경마는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주종목인 이제 서울경마가 좀만 더 받쳐준다라면은 하나 저한테 걸릴 때 됐습니다. 하여튼 서울경마 2468, 제주는 1경주, 7경주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한 내용 한번 풀어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는데, 자, 1200 국내산 6등급 안말 편성입니다. 1경주부터 큰 이변은 없어 보여요. 3파전 구도인데 이 5번 문학센트럴이 이제 세계건설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박재우 주교사가 나름 자신했었어요. 나름 자신했었다. 이때 당시 내용 좋은 마필들이 많았거든요. 레이디 태풍, 임채덕 조교사 마방에 지금 같이 뛰는 9번, 이것도 자신했던 말이고, 안양폭격기도 자신했던 말이고, 이런 마필들이 다 내용이 좋았는데 그 와중에도 문학센트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나름 자신했습니다. 이쪽에서. 말 자체가 이제 원체 초반이 없었죠. 발주 자체가 좀 늦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안토니오 발주에 능한 기수라도 발주에 늦으면서 좀 늦었어요. 타이밍 자체가 늦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너무나 빨랐고요. 주로 자체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포린러브, 안양폭격기. 포린러브 지난주 뛴 거 보니까 우연이 아니죠. 이런 마필들한테 진 거거든요. 문학센트럴. 좋아진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특별하게 직전보다 좋아진 건 없는데 기본기 자체가 분명히 있는 말이다 라면서 문학센트럴은 좋아요. 또 상대 두 마리가 외곽으로 밀려있지 않습니까? 외곽으로. 5번 문학센트럴은 잠재력 측면에서는 저는 여기선 대장인 마필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9번 레이디 태풍은 제가 주중부터 화요일 날 관심마 빅3에 언급드렸던 말이죠. 이 말의 단점이 말이 아직 어리다. 뛰는 방법을 모른다 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이번에 소속조에서 관리사 위주로 준비 잘 해놨고요. 마무리 조교를 조인권이가 원정 가가지고 잘 만들어놨습니다. 35조에서 기대하는 말 중에 하나고요. 자, 10번 에이펙스가 지금 얘가 선행만 나간다라면은 얘가 머리는 맞는데 적정거리 1200으로 내려놨고 1조에서 선행가야 뛰는 말인 걸 알고 발주에 능한 2여기까지 불러놓은 건 맞아요. 근데
선행만 간다라면 거리 1200은 뭐 그냥 한 바퀴 내다 꽂는 말은 맞는데 게이트 자체 외곽이고 지금 안쪽 1번 새벽안개나 2번 해피플레이 이런 마필들이 스피드가 있는 말들입니다. 얘네가 만약에 뭐 6번이나 9번 이런 외곽을 부여받았다면 의도적으로 따라갈 수는 있지만 새벽안개하고 해피플레이 자체가 스피드가 떨어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 안쪽이라면 얘네들이 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10번 에이펙스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안쪽 두 마리 때문에 초반 데미지는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놓고 때리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1, 2가 버티는 그림은 없죠. 센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진 것도 없고 이런 직전에 최적의 전기를 풀었는데도 부러졌거든요. 그것도 불량주로 해서 가벼운 주로 해서 이번 해피플레이는 아직 멀었고요. 저는 뭐 5번 문학센트럴, 여기 9번 레이디 태풍, 뭐 10번 에이펙스까지 뭐 3파전 구도 뭐 큰 이변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 중에 일단 5번 문학센트럴의 잠재력에 좀 더 저는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덧뛸 마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직전부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상대 두 마리가 외곽이라면 어차피 안쪽 1하고 2가 내줄 마음이 없다라면 얘네들도 시종 외곽을 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회 전개에 좀 더 우위를 두는 겁니다. 뭐 초반 발주가 좀 늦는 말이기 때문에 바닥까지 밀릴 수 있겠지만 어차피 얘네들은 초반 무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5번 문학센터를 노려야 된다. 5구10 딱 3마리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경주로 들어갑니다. 1200 국내산 6등급 경주입니다. 11마리 접전이고요. 오늘 쓰나미가 준비한 1차 메인 추천 경주입니다. 자, 제가 일단 경마는 이 편성 자체가 나름 배당판 자체는 혼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 배당판 자체는 분명히 혼전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1번 불패블레이드에 대한 잠재력을 이 말의 능력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다. 7번 신의 함성은 뭐죠? 직전에 폐출혈 났죠. 폐출혈 공백이 있는 말이에요. 2개월. 역시 이 마필의 컨디션. 직전에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전개 자체가 아예 못 풀었습니다. 하만시기가. 진짜 전개를 못 풀었던 말이 7번 신의 함성이거든요. 외곽에서. 시종 삥삥 돌고 3코너 4코너 내리막에서 내리막도 못하면서 또 안쪽 말한테 내주면서 외곽으로 한 2바퀴는 더 돈 말입니다. 신의 함성이. 여기에 8번 스마트 파이터가 인기 1위예요.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 거품이 있거든요. 난 도대체 이 말이 왜 인기 1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최적의 전개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의 잠재력을 모르기 때문에 7도 공백이 있고 1의 잠재력을 모르기 때문에 데뷔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팔리는 거죠. 기본 능력만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에 완전히 빼줬던 말이 뭐예요? 9번 KN 골든킹이죠. 데뷔전에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성 봤죠. 요놈이 잠재력 측면에서 얘를 이길 말은 분명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마 자체는 뭐 큰 이변은 없어요. 1, 7, 8, 9에서 끝나는 그림은 맞는데 혼전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배당판은요. 분명히.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거든요. 일단 7번 신의 함성이나 1번 불패블레이드, 9번 KN 골드킹까지 이런 마필들의 내용을 분명히 제가 알고 임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욕심을 한번 내보자는 겁니다. 배당판은 분명히 혼전입니다. 지금 뭐 8번 KN, 8번 스마트 파이터 이런 마필들이 인기 1위라면은 이거는 제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배당판은 떠있다. 중심에 대한 믿음. 오전장 2라운드 첫 번째 전반부 1차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다음은 3경주로 들어갑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9마리가 장을 겨룹니다. 이 4번 특급대로가 이제 발주 자체가 원래 늦어요. 고질적인 발주 악벽이 있는 말입니다. 이 발주가 안 되는 말입니다. 두 번 모두 뛴 거 보면은 발주가 늦었죠. 김옥성 기수 데뷔 전에는 걸음을 아껴놨던 말이에요. 그리고 직전에 이동진이가 정말 말 능력 믿고 초반부터 다부지게 몰아가지고 늦발을 하면서 초반에 흔들어댔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발주 늦을 겁니다. 편성이 없어요. 편성이 없습니다. 약해요. 편성들이. 또 되는 말이고 5번 송아치걸도 9개월 이상의 공백 아닙니까 지금? 근데 예전에 뛰었던 전력들 보면은 그린드래곤, 여기 금화시크, 그 직전 보면은 마루마, 은혜 레코드 이런 마필들을 이긴 전력이에요. 송아마치걸이요. 주행 재검 보니까 재검 보면은
솔직히 주행검사 재검 보면은 예전보다는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편성이 없어요. 편성이. 예, 오는 사이즈로 이겨준다라고 봐요. 사이즈로. 또 앞에 나갈 수 있는 편성이고. 그러잖아요. 선행마가 없잖아요. 5가 나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뭐 상태에 상관없이 5번 송아마치월이 가장 우위를 두고 있고 4도 능력마고. 자, 3번 아름다운 사이가 W입니다. 이 복병입니다. 저는 직전에 멀로 기수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전개를 풀었는지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럼 초반에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붙들고 맨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사이가. 1월 14일 경주 뛴 거 보면은 그 정도만 보여줬다라면 직전 경주 3착은 왔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아름다운 사이는.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게이트 자체가 안쪽으로 내려왔고요. 이 아름다운 사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게이트 자체가 안쪽으로 내려왔고 발주에 능한 김태희를 불러놨고요. 또 선두권이 없는 편성이라 그랬죠. 아름다운 사이가 발주만 잘 받는다라면 초반 활용 타임이 12월 4일 경주를 보면 알겠지만 13초 후반대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발주만 나온다라면 내측을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5를 보내놓고 그 뒤를 물고 들어가는 게 3번 아름다운 사이예요. 감량 이점까지 있다라면은 이 편성 최대 복병이 된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외곽에 있는 뭐 9번 베스트 플랜 이런 마필들이 시중 외곽을 도는 상황이고 뭐 센 말이 아니다라는 거 직전에 가서 깨진 말인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마필들보다는 안쪽의 마필들 3번 아름다운 사이 4번 특급대로 5번 송황 아치걸까지 이 세 마리의 우위를 두고 있다. 삼복성식은 3을 무조건 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3, 4, 5 3파전 구도로 압축을 시키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4경주로 들어갑니다. 6등급 1700m입니다. 쓰나미가 준비한 오늘 서울 경마 2차 메인 추천 경주. 자, 역시 후차권에 우위를 두는 경주입니다. 3번 카미노가 출전합니다. 빠른 주기를 가지고 출전해요. 2주 만에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이 직전에 이준철 조교사가 의도적으로 1700m를 노리고 출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대길까지 부각이 될 정도로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죠.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왜 바람이 분 거냐면 이 카미노의 내용이 중장거리 혈통이 나오기 때문에 1700m를 노리고 출전을 한다. 그만큼 승부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이 온 동네방네 퍼졌었습니다. 의외로 많이 버텼죠. 1200m도 앞에 가서 죽었던 말이 직전에 긴거리 1700m를 많이 버텨냈어요. 1600m였으면 버텨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미노는 중장거리 혈통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준철 조교사가 금주 편성 출마 등록 딱 조사해보고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빠른 주기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3번 카미노는 축이다라는 것도 축이다라고. 축입니다. 8번 그린불패가 팔립니다. 8번 그린불패. 왜 팔리죠? 편성 때문에 팔리죠. 직전 최적이에요. 직전 문세영 기수라도 그런 전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조제로가 정말 말 잘 타서 그만큼 뛴 겁니다. 이번에 외곽입니다. 인기마입니다. 무리하죠? 안 되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뭐 설명은 필요 없죠. 어차피 부러질 수 없는 중심 3에 대한 믿음은 있고 8번 그린불패를 완전히 잘라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직전 1년여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했던 5번 우뚝이 있고요. 이것도 내가 현장에서 보고 드릴 거고 마필 작은 말 1번 티즈헌터의 내용까지 제가 준비를 끝내놨기 때문에 4경주에 한번 두 번째 승부를 잡은 겁니다. 한번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반짝 5라운드로 들어갑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9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인데요. 상당한 혼전이죠. 이번 카우보이 탱고가 직전에 이제 꿈틀댔는데 직전이 전부예요. 직전에 내용까지도 나왔었던 말, 가서 깨진 말이고 스트렝스는 직전에 진짜 압도적 인기 1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진 이유가 뭐죠? 초반에 발주에서 주춤하고 조제로 기수가 선행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또 내주로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거예요. 오늘 뭐 선행만 간다라면은 뭐 한 바퀴 내다 꽂을 수는 있지만 안쪽에 3번 골든 럭키가 또 버티고 있어서 이 말이 스피드는 있는 말인데 스트렝스가 스피드는 분명히 있는 말인데 발주 자체가 반박자가 늦어요. 반박자가 아차하면은 또 3이 나갈 수 있거든요. 또 무리해서 넘어가고 얘가 일단 기선을 잡았는데 3이 또 6이 늦발을 하면서 갖다 대면은 내줄 기수도 아니에요. 이동하는요. 그래서 얘도 불안한 겁니다. 얘도 다 불안한 겁니다. 얘네들이요.
와야 후차권입니다. 7번 오키드밸리가 승군전이지만은 더 있는 말은 맞는데 조교 내용은 좋아진 건 없어요. 그냥 세모입니다. 좋아진 건 없어요. 잠재력은 분명히 더 있는 말인데. 9번 맥을데이 그래봤자 외곽 승군전 아닙니까? 전개 자체가 꼬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두 마리의 우위를 두고 있는데 잠재력은 8번 리버 태양이고 좋아진 말은 4번 누비고입니다.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중심에 놓고 때려야 되는데요. 자, 4번 누비고는 이 도입 당시 때 33주에서 굉장한 기대치를 가지고 입사시킨 말입니다. 선전했죠. 데뷔전에 제가 알기로는 데뷔전 띠군가요? 서인석 조교사가 이 특별 경주에까지 출전을 시켰던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이 누비고를. 그리고 도대체 왜 못 뛰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직전에 이게 서서히 내용이 나왔었던 말이기 때문에 4번 누비고가 이제 직전에 제가 꿈틀대는 모습을 봤어요. 4번 누비고 조인건이 안장이라면은 힘 있는 안장이라면 이마필의 능력을 이번엔 다 뽑아내준다. 역시 배당은 W는 누비고예요. 이거는 모든 승식, 삼복 승식까지 꼭 노림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누비고. 자, 잠재력은 8번 당연히 리버 태양입니다. 역시 뛰었던 가락지, 이게 고가의 말이죠. 6천짜리 말인데 잠재력 측면에서는 얘를 이길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리버 태양을 이길 말이 없다. 직전 뛴 거 보면은 나름 강자팀 속에서 뛰었죠. 업타운 위즈, 여기 최용건 쪽에서 마방의 스포블레이드, 5조 장비 무지개 이런 마필들을 뛰면서 착차 없이 4착에 왔는데요. 잠재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저는 성장세의 마필 8번 리버 태양, 여기 4번 누비고 이 두 마리의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4는 삼복 배당으로 꼭 안고 가시고 8번 리버 태양은 잠재력입니다. 이번에 안정적인 중심이 될 겁니다. 두 마리의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4구 오경주, 4번 누비고, 8번 리버 태양 두 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서울 6라운드로 들어갑니다. 1400 국내산 4등급 경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는 저한테 분명히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편성을 만납니까? 이 6번 테스코 대보. 야, 얘는 25조 기대주 그 이상이에요. 기대주. 직전에 상당한 공백을 가지고 출전했던 말. 거의 11개월, 12개월의 공백을 가졌던 말입니다. 사이즈로 그만큼 뛴 거고요. 어떤 전개, 어떤 포지션이 나와도 이겨준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편성에 걸리죠? 테스코 대보가. 그냥 오는 말입니다. 중심이고 긴 설명 필요 없이. 역시 인기만 하나 걷어내고 들어갑니다. 6은 머리인데 하이라이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5번 알찬 누리를 걷어내고 들어가겠습니다. 직전 조금 보여줬다라면서 팔리는데 정말 이게 다예요. 보여준 능력이. 저는 뭐 28번 뛰는 동안 또 나이도 6세에 접어들었고 6번도 많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직전에 좀 꿈틀댔지만 뭐 질말들한테 진 건 맞지만 더퀸 저스티스나 뭐 별빛 보석이나 아르폰스 지금 이런 말들이 여기 뛴다라면은 모두 테스코 대보에 붙여서 다 데킬까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찬 누리가 그런 마필들한테 졌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한테만 졌기 때문에 팔리지만 사마신이라는 착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도 참고 탄다라면 누구나 그만큼 뛴다라고 저는 봐요. 전개상도 불리함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5번 알찬 누리를 완전히 잘라내고 6번 테스코 대보 놓고요. 딱 두 방의 막건으로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메이드예요. 단통성 한방 막건으로 거의 메이드된 게임이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예상으로 배팅의 힘까지 제가 한번 제대로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이 다른 적중, 같은 적중이라도 쓰나미가 부르면 다릅니다. 대한민국 1번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거는 정보력은 물론 정확한 전개까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만 하나 걷어내고 6 놓고 딱 두 방의 막건으로 강력한 결정타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7경주로 들어갑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11마리 접전입니다. 제가 이 배당 아마 금일 편성 중 가장 혼전도를 보이고 있는 경주인데 11 글로벌 강타가 제가 1세 때부터 기초 성장 과정을 봐왔다 그랬죠. 그 28조하고 제가 연대가 없기 때문에 그 승부로 지정을 하진 않은 겁니다. 어차피 지금 광양으뜸도 부담 중량이 몇 킬로예요?
플러스 5kg이 늘었고 3번 터프가이는 모래를 못 맞고요. 초반이 둔탁해가지고 안쪽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빠른 흐름 속에서는 말이 초반에 힘을 다 써서 못 뛰어요. 여기는 뭐 세네윈도 있고 그죠? 원더케이 있죠. 안쪽에 광양으뜸 있죠.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안 되는 말이라는 거고. 세네윈은 직전에 이제 핑계 자체가 마방에서 체중 자체가 불었기 때문에 못 왔다라는 핑계를 대지만 체중이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빠르기 때문에 세네윈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라스트 한 발 쓰기에도 역부족이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대 마필들이 불안하다. 부담 중량, 안쪽 분리, 얘는 센 말 아니고요. 뭐 여기에 믿는 마방 5조말, 원더케이도 다 뛴 말 아닙니까? 몇 살이에요? 7살입니다. 직전에 꿈틀 댔지만 현장에선 내가 이 말에 대해서 정확히 복을 드릴 것이고요. 다 불안하죠. 그래서 성장세의 열하나 글로벌 강타를 믿고 때려야 돼. 이런 말이 출전하는데 혼전이다. 1세 때부터 봐왔다 그랬죠.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이요. 세미 목장에서 아주 잘 뛰어놀던 말입니다. 열하나 글로벌 강타. 고가의 말이고요. 저는 나올 거름 더 있는 마필로 좀 판단해요. 말이 좀 안으로 기대는 습성이 있지만 좀 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겨줄지 않냐. 잠재력으로 이겨준다라는 거죠. 1이 머리가 아니라 열하나가 중심이다. 열하나를 놓고요. 걷어낼 마필들 걷어내고 요거까지 내가 현장에서 보고 드린다라면 잡을 수 있죠. 광양으뜸 뭐 이런 마필들까지 제가 보고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열하나 글로벌 강타 놓고 현장 압축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경주 쓰나미가 준비한 하이라이트 추천 경주입니다. 자, 승부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혼전이에요. 이번 바이킹 하트는 직전에 나름 자신했었어요. 자신했었습니다. 마방에서도 자신했고 등짝에서도 자신했고 초반에 선행 나가려다가 선행 결국은 못 나갔죠. 조인권에 뭐가 있었죠? 포에버 칸이 있었고요. 여기에 장상가드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킹 하트는 인기마로서 내측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얘네들하고 싸워서 무너진다라면 이건 또 기승기수가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그런 걸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이런 말들 바이킹 하트가 만약에 직전에 인기 한 5, 6이 되면은 박으룬 기수 스타일상 내줄 것 같습니까? 무리해서라도 나가죠. 근데 결국은 내주면서 졌단 말이에요. 바이킹 하트가. 이번에 안 내주죠. 안 내줘요. 그게 뭔 말이에요? 선행 간다 이거죠. 선행 간다 이거예요. 선행 가면 그냥 내다 꽂아버리죠. 바이킹 하트는. 좋고요. 자, 월드 레이서가 이 잠재력 측면에서 앞으로 많이 뛸 말입니다. 정말 많이 뛸 말이에요. 얘를 이길 말이 없어요. 4번 월드 레이서를. 잠재력 측면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월드 레이서 가지고 김용근이는 이 말의 장단점을 알거든요. 뭘 알아? 이 말은 모래를 못 맞고요. 코너링에 약하고요. 직전 뛴 거 보십시오. 김용근이 원게이트 안으로 밀고 들어가. 내측에 처박아 놓고 탑니다. 그 무거운 내주로 해. 1번 게이트가 단 한 번 못 들어오고 있는 그날 내측을 밀고 들어갑니다. 12월 18일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어떻게 타야 된다. 선두권이 빠른 편성이 아니죠. 이 말은 능력마입니다. 능력마. 12마리 접종 구도에 빠른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봤자 여기서는 이번 바이킹 하트가 선행이에요. 에? 거리 1800m에. 거리 1800m 하면 어떻게 돼요? 거리 1800m 어떻게 탑니까? 에? 여기서 뛰면은 월드레이서. 자, 2가 선행 가고요. 또 뭐가 있어? 없어요. 빠른 말. 다들 라스트 한 발 쓰는 말이거든. 뭐 패스트 트랙 붙겠죠. 또 뭐가 있어요? TG 에너지 붙겠죠. 10번. 에? 나머지는 다 라스트 한 발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월드 레이서 가지고 김용근이는 두 번 모두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장난친 겁니다. 발주가 늦으면 어차피 코너가 4개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맨바닥으로 가요. 어차피 모래를 못 맞는 말이고 발주가 늦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움직여줘야죠. 이 코너 접어들면서는 외곽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붙을 수 있냐? 선행은 뭐가 간다 그랬어요? 2가 간다 그랬습니다. 4코너 돌면서 이 옆에는 무조건 4가 붙어줘야 돼요. 이 전개가 나오면 월드레이서가 바이킹 하트도 이깁니다.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월드레이서 무조건 노림수를 둬야 될 말이고, 또 하나의 마필은 열하나 위너형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완전히 업돼 있습니다. 직전에 이기는 거였죠. 우리가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슈퍼 액톤에
위너형 제가 메인 승부였거든요. 질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까웠다라는 거죠. 마방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말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란 타이틀을 지정한 이유. 선행, 능력마, 잠재력. 하이라이트입니다. 승부를 보겠습니다. 왜? 배당은 혼전이다. 잡아먹을 수 있는 경주죠. 딱 걸려도 10배입니다. 걸려도 10배예요. 그 이상까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서울 구경주로 들어갑니다. 혼합 3등급 1800m. 자, 12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의외로 쉽게 끝날 수가 있어요. 일본 원평 코드가 이 마필 화요방송 때 얘기했죠. 빅3에 뭘 얘기했죠? 이 마필의 단점은 이미 10월 16일 날 고쳐졌다. 작년 단점이. 직전에는 왜 못 왔다 그랬죠? 말 상태는 100%는 아니었고 상대 두 마리가 잘 뛰어졌다. 여기 이 편성에 최고 블랙이나 더블 에지 나와도 컴플리트 타임에 붙여서 얘네들 다 대끼리예요. 일본 원평 코드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1군까지 갈 말이고요. 이번 컴플리트 타임은 직전에 왜 못 왔죠? 선행 실패. 초반 무리. 굉장히 무리했죠. 그때 당시 누가 갖다 비볐죠? 뭐가 갖다 비볐죠? 그냥 완전히 갖다 대버렸어요. 그때 당시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선행 실패로 졌어요. 컴플리트 타임이고 우수철이었나? 임다빈이죠. 임다빈 KN 라이트인가? 완전히 갖다 대면서 부러졌죠. 이번엔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입니다. 1, 2가 대길이에요. 두 마리가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두 마리가 1, 2가 대길. 이건 뭐 기본 막권입니다. 기본 막권. 저 배당 좋아하는 분들은 뭐 때려도 된다라고 봐요. 왜? 더퀸 저스티스 그래봤자 승군전 외곽. 얘는 아직 살아나질 않았고요. 영광의 미소. 이거는 전형적인 내가 뭐라 그래? 단거리 추임마라 그러죠. 직전에 누가 탔습니까? 믿는 기수 기원이가 탔죠. 최선 다한 결과입니다. 문세영이나 임기원이나 뭐가 달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1800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세영 바람만 불어줘라 이거는. 완전히 잘라낼 생각이니까. 직전에 가서 진 겁니다. 임기원이가 타가지고. 최적의 전개를 풀었습니다. 말 못한 거 없습니다. 기원이가. 그래서 저는 1, 2의 막건이 유력시 되고 10번 영광의 미소는 좀 뒤로 돌려놓고요. 뭐 다른 대안마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1, 2의 막건은 기본 막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또 십경주 쓰나미가 준비한 역시 메인급입니다. 메인급. 자, 이거는 내가 왜 메인급 추천 경주로 오프닝 때 설명을 안 드렸냐면 이것도 지금 1번 정문볼트하고 2번 라운자이언트가 두 마리가 15대 1000대끼리예요. 게이트까지 2점 있고 선행에 능한 이혁, 발주에 능한 문세영. 전개 달인 문세영까지 불러놨기 때문에 1, 2가 대길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건 깰 말이 없어요. 뭐 러블리케이는 아직까지는 멀었고요. 장사모스터도 외곽에서 선행 아니면 들뛰는 말이고. 딱 5번 볼트맨인데 5번 볼트맨. 5번 볼트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왜 알아봐야 되냐면 직전에 공백이 있었죠. 상당한 공백이 있었음에도 말 자체가 문정균이가 제가 봤을 때는 늦발을 했고 약간의 늦발이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탐색만 했어요. 실전 적응만 했던 말이 볼트맨입니다. 근데 얘는 1800m 우승 경험이 굉장히 많은 말입니다. 우승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태만 올라왔다라면 라온자이언트나 정문볼트한테 질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얘가 대가리입니다. 라온자이언트는 어차피 중장거리 코너 4개짜리 1800은 첫 도전이고 그죠? 정문볼트도 오늘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경합도 할 수가 있고 얘네보다 빠른 말들 마음만 먹는다라면 4번 와일드리 로맨틱이나 그죠? 러블리케이나 이런 마필들 외곽에서 9번 장산모스터도 감아 돌릴 수 있고 얘네 둘이 선행 따라가고 선행 가고 2가 선행 가고 1이 내측 2선을 물고 1이 선행 가고 2가 내측 2선을 문다라면 이마권이 형성이 되지만 그 전개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볼트맨이 셉니다. 이거는 내가 분명히 저랑 52조하고는 연대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움직입니다. 배터리 아주 다 돌려서라도 요놈의 승부 의지는 내가 알아냅니다. 가면 됩니다. 가면 볼트맨이 와서 깨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고요. 자, 마지막 경주에 뭐라 그랬죠? 메인급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메인급까지.
볼트맨이 현장에서 별로라 그러면 메인급이 취소해요. 그냥 일반 경주로 가는 겁니다. 네, 마지막 경주까지 메인급으로 간다라면 이 볼트맨의 승부 의지만큼은 대한민국 1번 정보력이 뭘 못 알아내겠습니까? 자, 오늘 준비한 토요경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경마 마찬가지로 인기마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제주경마 또 내용 받아놓은 거 1경주 7경주에 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요. 서울은 2, 4, 6, 8, 10까지 좀 노림수를 두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비했던 부분 현장에서 좀 더 보강해가지고요. 완벽한 적중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일요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